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인 건데 단어를 먼저 익혀야 되죠. 독립.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 미치지 않을 때, 즉 앞에 있는 표현은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이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과 똑같다. 이 뜻은 A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이 독립적이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독립이라고, A와 B는 서로 독립사건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 A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굳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의 정세라는 단어 알죠?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이런 정세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지. 지금처럼 이번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트럼프가 뽑히느냐 아니면 뭐 민주당 계열이 이번에 나왔던 민주당 계열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국을 대하는 노선이 달라지죠.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자기 민족주의에 가깝잖아.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절대적 우선순위.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 철저한 배척도 많고 다른 나라에 지금까지 미국이 원조했던 약간 원조식으로 해줬던 거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에 아직도 아프리카는 왜 창 던지고 이런 민족도 있잖아요. 뭐 들판을 막 발로 뛰고 창 던지고 언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개발이 안 돼 있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쓰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뭐 실제로 막 생살 잘라서 먹고 뭐 그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개한 약간 그런 느낌. 뭐 인간과 인간을 미개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직 발전이 뭐 덜 돼 있는 미개한 그런 부족에 이번 족장이 쿤타가 되는지 킨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까? 이번에 그 아프리카 족장이 쿤타가 되는 것과 킨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 영향을 안 준다고 보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족장이 누가 되느냐가 나랑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게 독립사건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란 거죠. 전혀 관계없다. 이런 느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를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자, 밑에 보면 두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면 아까 말한 이거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거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 아니 확률값은 똑같다. 그거를 A와 B가 독립이라 말하며 A와 B가 독립이 아닌 경우를 종속이라고 말해요. 이게 종속의 뜻입니다. 종속은 다른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독립이 아니면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야. 그럼 종속이야. 그럼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이 거기 영향을 받아. 그러면 이건 종속이고 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다른 사건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이건 독립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옆에는 동전을 던져. 주사위 던져서 주사위 느낌이 뭐가 나오는 것과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 앞면 뒷면이 영향을 주나? 주사위에서 1 나왔어. 그럼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가 뭐 6 나와. 그럼 동전 던지면 뒷면이 나오는 거야? 서로 영향이 없는 거잖아. 각각이 독립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며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 종속인 두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부른다. 단어만 사건을 붙여서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 개념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좀 도와야 되니까 오늘 또 뭐 우리가 수업할 게 바쁘진 않아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PA가 2분의 1, PB가 5분의 4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이게 뭐죠?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이지. 근데 A, B가 독립이면 그냥 얘는 뭐랑 같은 거죠? P, B랑 같은 거예요.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값을 계산하면 된다. 5분의 4.
AB가 독립이랍니다. 그럼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값은 사건 B와 관계없다. 독립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뜻이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밑에 리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생각할 때는 독립과 종속의 정의보다는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거였어요. 사건 B가 일어난다는,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은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과 같고, 이게 만약에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종속인데, 어떤 문제를 풀 때 저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가요? 아니면 종속인가요? 물어볼 때 이 정의에 맞춰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답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정석적으로 정의 따라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하지 않고 뭘로 구분하냐면 앞쪽에 배웠었던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만약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라고 합시다. 둘이 독립사건들이에요.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독립은 빼고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곱셈 정리를 쓰시오. 그러면 곱셈 정리가 뭐였죠? 원래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조건부 확률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 조건부 확률을 푸시오. 그러면 PA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정하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을 구한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거기다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면 P, A교 B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였죠? 곱셈 정리지. 그지? 근데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야. 독립이면 여기는 얘가 뭘로 취급되죠?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둘이 독립이면 사건 A와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P, B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P, A, 교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데 알고 보니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야. 그러면 각각의 사건에 일어날 확률값을 그냥 뭐 하면? 곱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독립일 때는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는 정의대로 계산하지 않고 이걸로 계산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각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과 만약 이 값이 동일하다면 얘네는 독립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지 않아. 같으면 독립이야. 이게 등식이 성립해. 그럼 독립이고 같지 않아. 그러면 독립이 아닌 케이스니까 종속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럼 아마 좀 책에도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잠깐 해봅시다. 다음 사건을 만족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하시오. 아까 말했던 거예요. A와 B가 만약 독립이라면 P, A교 B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은 PA 곱하기 PB가 서로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얘가 0.4, 얘는 0.5, 얘는 0.6. 얘네들이 곱한 게 0.4가 돼요? 그런가요? 아니잖아. 따라서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를 종속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하나에 다른 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한 값이 얘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0.25에도 0.4를 곱하면 0.1이 됩니까? 0.25는 100분의 25잖아요. 0.4는 10분의 4고 약분시켜놓으면 뭐죠? 여기 1, 여기 4. 약분하면 여기 1, 여기 1. 얼마? 10분의 1. 10분의 1, 0.1 같아요? 같네. 그럼 이런 케이스는 A와 B가 독립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는 이게 교과 외 과정이 아니고, 이거는 따로 책에 설명은 잘 안 돼 있지만, 알고 있어라. 라는, 보통 우리가 특강의 내용에 보면, 교과 외 과정이라, 따로 교과서에 소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교과 외 과정이 아니고, 알고 있으라고 지금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배반과 독립사건의 차이인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쪽 파트에서 공부할 때. 독립사건? 배반사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배반사건이 뭐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때를 우리가 보통 사건 A와 사건 B는 배반사건이라 불렀었던 기억납니까? 집합에서는 서로소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게 배반사건. 그럼 배반사건 보면 애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 배반? 둘이 떨어져 있잖아. 둘이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서로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독립 아니야? 아, 배반은 독립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배반이 독립이 아니니까 배반은 종속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지. 배반 그러면 둘이 떨어져 있고,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가 하나에 영향을 안 줄 것 같지. 그러니까 A와 B가 배반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독립이구나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며 반대로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 된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앞쪽에서 보면 우리가 독립사건 얘기할 때 PA와 PB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확률값이 0이 아닙니다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A와 B가 배반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지. 따라서 PA 교집합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은 0이 됩니다.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PA 교 B 독립사건이라면 PA 곱하기 PB는 같아야 되죠, 서로. 근데 얘는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 확률값이 0이 돼요. 그럼 PA 곱하기 PB가 0이 된다는 뜻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잖아. 확률이. 그래서 아까 정의가 뭐냐면 PA와 PB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맞다는 얘기지. 배반으로 독립을 설명하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은 배반은 독립으로 볼 수가 없다. 종속이다. 아셨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배반은 독립이 아니고 모양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배반은 종속사건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기는 이 증명 과정은 조금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끔 학교 서술형에 이게 나오기 때문이죠. 일단 너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한 가지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A와 B가 독립이야. 이건 조건이에요. A와 B가 독립이면, 나와있죠?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입니까? 를 물어보면 그렇습니다가 돼요. 잘 봐야 돼. A와 B가 독립이야. 조건이 붙은 거죠. 독립입니다 라고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B, 혹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 전부 다 독립입니다. A와 B가 독립만 성립하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여집합 붙인다 하더라도, 혹은 둘 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들끼리 전부 다 독립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은, 만약 사건 네모와 사건 세모가 독립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죠? 네모와 세모가 독립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정의대로 쓰지 않고 보통 뭘 쓴다고 그랬죠? 곱셈 정리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사건 네모와 사건 세모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사건 네모의 확률값에다가 사건 세모의 확률값을 곱한 거와 같으면 독립이 성립하지. 맞니? 그럼 만약 문제가
A와 B가 독립이래? 그럼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입니까?를 물어본다는 뜻은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A와 B의 여집합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값에 B의 여집합의 확률값을 곱한 거와 같다면 이건 독립이 성립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승훈이 이해됐니? 확실히? 진영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죠.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너무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P,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A 교집합, 이건 집합을 좀 이해되잖아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뭐죠? 이렇게 배우지 않나요? A인 동시에 B가 아닌 것. 그럼 여기가 A인 동시에 B가 아닌 거예요. 얘를 보통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A 빼기 B, A 차집합 B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얘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차집합, 여기의 확률값을 계산하려면 계산법이 A의 확률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교집합의 확률값을 이렇게 빼내도 되겠지. 맞나요? 그걸 쓴 겁니다. A에서 이 차집합의 영역을 구하려면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값에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값을 빼면 이렇게 빼내면 여기 차집합의 이것 혹은 이거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라는 뜻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입니다라는 뜻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와 같다. 맞나요? 조건이 그랬잖아요. A, B가 독립이라면 이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 말이 있네요. 여기. A, B가 독립이라면 이 A 교집합 B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되죠. PA 곱하기 PB. 그래서 여기 A 교집합 B 자리에 PA 곱하기 PB를 대입하다 보니까 이 식이 PA 곱하기 1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식이거든. 마치 PA가 공통인수인 것처럼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묶어내겠다는 얘기예요. PA가 분배됐지.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는 PA가 분배됐다는 뜻이고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얘 빠져나가면 이 자리는 1이 남고 빼기 얘 빠져나가면 PB가 남더라.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1 마이너스 PB. 1은 확률의 전체값이지. 전체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뺀다는 얘기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결론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과 같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성립했네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A와 B의 여집합이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결론은 각각의 확률값을 곱한 거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둘은 독립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얘는 결국은 얘랑 같더라. 각각의 확률값을 곱한 거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같더라.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렇게 이제 묶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A,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 B 여집합도 다 독립이 성립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A 여집합과 B가 독립이에요. 그럼 나머지 세 개가 다 독립이라는 얘기야. A와 B도 독립. 이랑 다른 모양. A와 B 여집합도 독립.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 다 독립이 된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은 식인데 약간의 이제 순서만 좀 틀리지 대부분 다 위에 프리법과 똑같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짝지어진 두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주사위를, A 사건이 뭐예요?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와. 그럼 확률값은 얼마죠?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사건 B. 사건 B는 뭐예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소수 몇 가지죠? 3개. 2, 3, 5. 확률값? 얘도 2분의 1. 그 다음에 PC. 5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5, 6. 두 가지. 6분의 2, 3분의 1. 자, 이렇게 정의했는데, A와 B가 만약 독립이라면, 첫 번째, A와 기역이죠? 네, 기역. A와 B가 독립이라면, 뭐가 성립해야 되죠? 정의로 문제 풀지 않는다고 했죠? P, A교 B와 P, A 곱하기 P, B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러면 독립이라고 했지. 근데 A가 뭐였나요? 홀수. B는 소수. 그럼 둘의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홀수인 동시에 소수인 걸 찾아야 되잖아. 홀수인 동시에 소수인 게 뭐죠? 3이랑 5예요. 그럼 주사위 6개 중에 3, 5가 나올 확률값은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이지. 그럼 PA는 아까 구했잖아요. 2분의 1. PB는 2분의 1. 같습니까? 같지 않네요. 그래서 A와 B는 독립이 아니므로 종속이 되는 겁니다. 니은 B와 C는 독립인가요? 이게 독립이 성립하려면 P, B교 C와 PB 곱하기 PC가 서로 같아야 된다. B가 뭐였죠? 소수가 나온다. C가 5 이상이다. 소수인 동시에 5 이상인 게 누구죠? 소수인 동시에 5 이상.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네. 그럼 확률값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PB 확률은 얼마였나요? 2분의 1. PC 확률은 3분의 1. 둘을 곱하면 그러네. 같네. 따라서 B와 C는 독립이 B와 C는 독립이다. 이렇게 성립하겠네요. 디귿. A와 C가 독립입니까? 바로 쓸게요. PA교 C는 PA 곱하기 PC랑 같습니까? A가 뭐였죠? 홀수. C는 5 이상. 그럼 홀수이면서 동시에 5 이상인 숫자. 5밖에 없네요. 확률은 6분의 1. PA는 2분의 1. PC는 3분의 1. 같네? 따라서 A와 C도 독립이다. 니은과 디귿이 독립사건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만약 그냥 읽었다 쳐봐. 주사를 던져. 홀수 나오는 게 A야. 소수 나오는 게 B야. 그럼 홀수 나오는 사건과 소수 나오는 사건이 서로 독립입니까? 그럼 이게 언뜻 생각이 되냐? 이게 독립이려면, 예를 들어 독립이려면, 홀수라는 가정하에 소수가 나올 확률값이 소수가 나올 확률값과 같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야 되잖아. 또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정의대로 움직여도 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생각도 많이 하고 계산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독립을 계산했더니 생각보다 좀 금방 계산이 되더라는 얘기죠. 정의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78번.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요. 동전 세 개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A. 동전 세 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발생하죠? 8개가 발생하죠. 2개, 2개, 2개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8가지. 그 중에 3개 모두 앞면이 나온 사건을 A라 불러요. 그럼 A는 뭐예요? 보통 앞을 H, 뒤를 T라 부르죠. 헤드와 테일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건 B는
앞면이 3개 나오는 사건을 사건 B. 미안합니다. 사건 A는, 문제 잘못 되었죠? 사건 A는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거니까 같은 면이 나오는 거는 HHH 아니면 다 같은 면은 TTT 이렇게 되는 케이스. 네, 사건 B는 앞면이 3개 나오는 사건 HHH. 그다음에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 사건 C. 앞면 2개면 HHT 일 수도 있고 HTH 일 수도 있고 THH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앞면이 1개 이하 나오는 사건, 1개 이하니까 1개 나오거나 아니면 앞면이 없는 사건이죠. 그럼 앞면이 1개인 것, HTT, THT, TTH 아니면 모두 다 뒷면 이렇게. 그러면 A 사건의 확률값은 얼마인가요?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얘는 B 사건은 8분의 1, C 사건은 8분의 3, D 사건은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되셨죠? 그럼 첫 번째 A와 B를 봅시다. A와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우린 이거 구하는 거니까 A와 B의 교집합 사건이 사건 A에 사건 B를 곱한 거와 같을 때는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죠? 이거 하나지. HHA, HHH 8분의 1.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4분의 1.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8분의 1. 같은가요? 같지 않네요. 그럼 A와 B는 아니겠지? 그럼 A와 C로 봅시다. A와 C. PA 교 C. PA 곱하기 PC. A와 C가 같은 게 뭐 있나요? 없어요. 그럼 확률은 0이죠.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4분의 1과 8분의 3을 곱하면 확률이 0인가요? 그렇진 않네요. 그럼 PA 교 D. PA 곱하기 PD. A와 D가 같이 일어나는 확률값. 한 개죠, 이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8분의 1은 사건 A 4분의 1, 사건 D 2분의 1. 얘는 같네요. A와 D는 독립이다. 그럼 B와 C, B와 C, PB, PC. 그럼 B와 C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값은? BC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값은 없죠? 그럼 얘는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어쨌든 아닐까지 확률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그럼 B와 C가 안 된다면 BD는? 바로 계산할게요. BD는 B와 D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도 없잖아요. 근데 우변은 뭐 계산한 게 있을 테니까 틀렸을 테고. 그럼 C와 D.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읽었죠? A와 독립인지 아닌지 묻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네요. A와 B, A와 C, A와 D를 했으니까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죠? 이거 세 개 중에 답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다 하라면 다 해야 될 텐데 지금은 A와 독립인 걸 찾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답은 A와 D가 독립이다. 이렇게 되겠죠.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0.7, 0.8인 두 선수 A, B가 있어요. 차례대로 승부차기를 찹니다. A와 B가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A, B가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해야 돼? 생각해보자, 이거. 모두지. 그러면 A도 성공, B도 성공일 확률이죠. 근데 잘 생각해봐. A가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과 B가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은 독립이야, 아니야? 예를 들어 A가 승부차기에 골을 넣었어. 그럼 B가 늘 확률이 달라져? 영향을 받아? 어차피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 이거를 너무 현실에 대입하면 안 돼, 이럴 때는. A가 먼저 찼어? A가 넣었어.
그럼 B가 조바심을 느끼지 않을까?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까? A가 못 넣네? 그럼 B가 안심을 하지?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런 건 안 따지는 거야. 확률값이 알려져 있잖아. 쟤는 10번 중에 무조건 7번은 넣는 애고 얘는 10번 중에 8번을 넣는 애야. 그럼 A가 넣든 안 넣든 B의 확률값이 바뀌진 않잖아. 0.8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독립이네? 그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낫다는 얘기죠? 독립일 때는 PA와 PB를 곱하는 확률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PA 0.7, PB 0.8 둘을 곱하면 0.56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A는 승부차기를 성공하고 B는 성공하지 못해. 영향을 줘? 아까 말했지만 넣든지 안 넣든지 서로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A의 A가 승부차기에 성공 확률 B. 그럼 B는 성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얘는 이건 문제에서 원하잖아요. A는 성공, B는 성공하지 않는다. 맞니? 맞아요? 물어봅시다. 두 사건은 독립인가요? 넣는지 넣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는 독립이지.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 A 여집합과 B도 독립.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 다 독립이니까 그냥 독립이네. 그럼 PA 곱하기 P, B의 여집합. 그럼 P가 성공할 확률 0.7, 성공하지 못할 확률 0.2 곱하면 0.14. 적어도 한 명은 승부차기 성공해야 돼요. 적어도 나면 뭐죠? 6건. 1 빼기 2명 모두 못 넣어야 돼. 그럼 첫 번째 못 넣을 확률 0.3. 두 번째 못 넣을 확률 0.2. 그럼 1 빼기 0.06 얼마예요? 0.9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각각 맞출 확률이 5분의 3인 수학 문제. 갑을 중 한 사람만 맞춰야 돼. 그 얘기는 한 사람 많으니까 갑은 맞춰. 근데 을은 못 맞춰. 아니면 갑은 못 맞춰. 을이 맞춰. 갑이 맞출 확률 5분의 2 곱하기 을이 못 맞출 확률 5분의 2. 갑이 못 맞출 확률 5분의 3. 을이 맞출 확률 5분의 3. 25분의 4. 25분의 9. 둘 더하면 25분의 14. 네, 그래서 뭐 소수를 표현하면 0.52 그렇게 되겠네요. 뭘 틀린 거야? 둘 다 틀린 값 계산해가지고 1에서 뺐어요. 아니야, 둘 다 틀린 거라다 보면 네가 한 거 지금 뭐냐면 갑을 봤을 때 둘 다 맞춘다. 둘 중에 한 명은 맞추고 한 명은 틀린다. 둘 다 틀린다. 넌 이걸 뺐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계산이 다시 또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81번. 자, 0.8, 0.6, 0.5의 세 사람이 각각 한 발 쏴. 적어도 한 발이 명중해야 돼. 적어도 한 발 명중한 데는 적어도 문제니까 1 빼기 반대 사건. 세 명 다 못 맞춰야죠. 제발 셋 중에 하나라도 맞추길 바라는 거잖아. 셋 다 못 맞추면 되지. 그래서 0.2 곱하기 0.4 곱하기 0.5. 1 마이너스 이게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5지 않습니까? 얘는 1000분의 얼마니? 40 1 마이너스 0.04 0.96 이렇게 되네요. 의외로 높죠? 적어도 한 명 맞출 확률은 생각보다 높아요. 100번 중에 한 96번은 적어도 한 명 맞춘다는 뜻이니까. 자, 독립 지행 확률. 자, 이건 밑줄을 처음에 써야 됩니다. 같이 밑줄 치세요. 동일한 시행을 같은 시행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 1번.
이게 1번이야. 1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2번.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 3번. 그럴 때 확률을 구하면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독립 시행이라고 부른다. 동일한 시행, 같은 행동, 여러 번 반복. 근데 그럴 때마다 다 똑같아. 각각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대표적인 독립 시행이 뭐가 있냐면 주사위. 네, 던질 때마다 앞 사건, 뒷 사건 영향 안 주거든요. 앞에 1 나왔다고 뒤에도 1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동전. 아까 말한 합격률, 명중률, 발화율, 네. 이런 것들 있죠. 저런 것 발화는 왜 씨앗이 싹 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독립이. 딱 읽어보면 이게 독립시행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시행을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확률값이 항상 일정하게 무엇이 되든 앞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이 독립시행일 때 아까 말한 이 시행을 n번 반복해요. 근데 그 시행이 독립시행에서 벌어지고 R번 일어날 확률값을 다음처럼 계산한다 라고 했죠. 총 n번의 시행 중에 R번의 그런 사건이 일어날 조합을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빼고 나머지 거듭 제곱을 처리한다. 근데 이런 식이 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죠? 여기 얘가 있어요. 다시 합시다. 너무 짧게 했어요. 너무 크게 했어요. 자, 이게 저 위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건데,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요. 주사위를 4번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1의 눈이 3번 나와야 돼. 1의 눈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한 번 1의 눈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처음에 4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의 눈이 나와. 근데 세 번째 안 나올 수 있겠지. 3번만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1의 눈이 나왔는데 세 번째 안 나왔다가 네 번째가 다시 1의 눈이 나와요. 두 번째 1의 눈이 안 나오고 첫 번째 1의 눈이 안 나오고 나머지 다 1의 눈이 나왔다는 뜻이죠. 근데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6개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 1의 눈 6분의 1. 세 번째 1의 눈 6분의 1. 앞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어쨌든 1의 눈이 나올 확률값이 6분의 1이니까. 마지막에 1의 눈이 안 나올 사건 6분의 1. 그럼 하다 보니까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이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밑에도 똑같잖아.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 6분의 1이 3번, 6분의 5 1번.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 그럼 6분의 1이 3번이 거듭 제곱되고 6분의 5가 1번 곱해진 이 케이스가 몇 번 발생하냐면 4번 발생한다는 얘기지. 계산상 4 곱하기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인데 이해됩니까?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3번이 1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1의 눈이 안 나올 확률값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총 4가지로 정리되고 똑같은 숫자가 4번 더 셈 되는 거니까 이건 각각의 배반 사건이잖아요. 맨 끝에 1이 안 나오면서 맨 끝에 또 1이 나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각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배반이잖아. 그럼 각각 사건을 더 셈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수를 4번 더하다 보니까 4를 곱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요 6분의 1이 정체가 뭐냐면 요 6분의 1은 지금 내가 원하는 사건이잖아요. 주사위에서 뭐가 나오는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게 몇 번을 원하지? 3번을 원해.
문제 3번 시켰잖아. 그 3이 여기 있고 1의 눈이 나올 확률값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 6분의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 이걸 책에서는 P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계산한 거죠. 1-P. 1이 안 나올 사건. 1-P. 됐니?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안 나올 사건. 걔를 P의 여집합 혹은 1-P 이렇게 쓴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책은 P의 여집합, 어떤 책은 1-P로 써 있으니까. 그게 몇 번 나와야 되죠? 한 번. 이 한 번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이해되니? 그럼 앞에 있는 이 4는 뭐야 그러면? 얘는 뭘까? 4는 4번의 서로 다른 4번의 시행 중에 중복하지 않고 3번의 1이 선택되는 거야. 근데 1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해. 1이 어디서 3번 나와야 된다는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냥 3번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배열은 중요하지 않아.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조합이에요, 조합.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없이 3번의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4-3이죠, 4-3. 얘는 4-3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이제 일반화하는 거죠.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일반화하다 보니까 만약 총 n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내가 원하는 사건의 횟수가 R번 나오길 원해. 이거잖아. 총 4번의 주사위를 던진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3번 나오길 원하지. 그걸 쓴 거고. 그 다음은 그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들어가잖아 지금.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몇 번? R번. 내가 원하는 횟수가 R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의 6건의 확률값 1-P. 걔가 몇 번? 전체 n번 중에 P가 나온 그 사건이라는 확률값 빼고 남는 나머지 n-R번. 이렇게 쓴 게 책에 있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값이 위에 책에 써놨었죠.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값이 된다. 어떤 책은 뭐 이렇게 써놔요. 여기 있는 P 대신에 Q를 쓰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가로치고 1-P는 Q랑 맞습니다. 여기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Q라고 대체한 그런 책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 이게 좀 문제가 제가 읽어봤더니 이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네요. 눈치를 채기만 하면 되지.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시행을 어떻게 눈치챈다고? 동일한 시행, 반복적인 행동. 그때마다 주사위든 동전이 뭐 던질 때마다 앞사건 뒷사건 영향 안 주지. 던질 때마다 독립사건? 되지? 그럼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그 확률값을 구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러면 이렇게 식 만들어서 풀면 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일단 공식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 82번.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아 10.00을 맞출 확률이 10분의 7이야. 이 선수가 화살을 3번 쏘아요. 10.00을 2번 맞춰야 돼. 확률값을 구하래요.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 몇 번? 3번.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죠. 반복 시행이에요. 그리고 맞힐 확률, 명중률이잖아. 명중률. 대표적인 독립사건이에요. 한 번 맞췄다고 해서 뒤에 뭐 맞추냐 못 맞추냐가 따로 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사건. 그럼 반복적 시행? 할 때마다 독립. 그 사건의 확률값을 구하셔. 독립시행 확률이네.
정리하면 돼. 총 시행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내가 원하는 사건은 몇 번이래야 됩니까? 2번이요. 그럼 그 확률값은 얼마입니까? 맞춤 확률값 10분의 7이요. 그럼 못 맞춤 확률값은요? 1 마이너스 10분의 7, 10분의 3이요. 그리고 식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독립식의 확률이니까 식은 총 시행의 확률, 총 시행 횟수 C 내가 원하는 횟수 2 곱하기 원하는 확률값 10분의 7 그게 몇 번? 2번. 원하지 않는 확률값 10분의 3 그게 몇 번? 나머지 1번. 이걸 계산한다면 3C는 3실 같고 3C는 3이죠. 곱하기 100분의 49 곱하기 10분의 3 1000분의 이거 곱하면 49 곱하기 9 9, 9, 81 4, 9, 36 44 440 됐니? 이게 확률값이야. 1000분의 440 약분되면 약분 하는 거고 약분 안 되면 놔두는 거. 됐어요? 한 개 동절 5번 던집니다. 한 개 동전, 대표적인 독립사건 5번 반복 시행.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앞사건, 뒷사건 영향을 안 주죠? 그 특정 사건의 확률값 P는 얼마? 2분의 1 앞면 나올 확률값. 그럼 다 됐잖아요. N값은 5 R값은 3 원하는 확률값 P는 2분의 1 그럼 Q는 2분의 1 그럼 5C3 2분의 1이 3번 나머지 일어난 이가 똑같은 2분의 1이면 서로 다른 거지. 앞에는 일어날 거 앞면이 나오는 거 뒤는 앞면이 안 나오는 거 2번 그리고 줄였으면 5C2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5C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야 10 곱하기 32분의 1 32분의 10 약분하면 16분의 5 이게 확률이 된다. 2번 앞면이 4번 이상 나와야 돼요. 앞면이 4번 이상 5번 던지는 4번 이상이면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 또는 앞면이 5번 나오는 경우 앞면 4번 나오면 뒷면은 1번 나와야 되겠죠. 그럼 앞면 5번 나오면 뒷면은 안 나와야 되겠지. 이거 독립식이잖아요. 총 5번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게 4번. 앞면 나올 확률값 2분의 1 그게 4번. 뒷면 나올 확률값 1번. 또는 플러스 그럴 수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5C5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0제곱 이렇게 표기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줄였으면 5C1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플러스 얘는 5C0죠? 5C0는 1이다 1 2분의 1의 5제곱 이 두 개 더 써가시면 정답. 계산이 쉬워요. 뭐 쉬워서 32분의 5 더하기 30분의 1이니까 32분의 6 약분하면 16분의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와야 돼. 또 적어도 앞면이 2번 적어도 그럼 2번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그럼 전체 6건 1 마이너스 앞면이 몇 번? 한 개 동전을 5번 던지죠? 앞면이 2번 이상 나와야 돼. 그럼 2번, 3번, 4번, 5번. 너무 많잖아? 또 어떤 걸 말해요? 앞면이 0번, 뒷면은 5번. 이거 아니면 또는 앞면이 1번, 뒷면이 4번. 이걸 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6건. 그럼 1 빼기 총 5번의 시행 중에 한 번의 앞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앞면은 0번, 앞면이 안 나올 게 5번. 사실 이렇게 쓰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하지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하기 가로 쳐야 된다. 가로 치면 둘 다 빼기를 분배하든지
더하기 총 5번 중에 앞면이 1번.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럼 뒷면 나올 확률은 4번. 외부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계산일 할 수 있죠? 조동 계산할 수 있죠? 네, 두 문제 해보세요. 성공률이 10분의 3인 어떤 농구 선수가 4회 자유투를 던져요. 자유투 성공률 전형적인 독립이고요. 4회 반복 시행이네요. 됐나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 P. 독립시행의 확률 3회 이상, 3회 이상이면 4번 중에 3회 이상이니까 3번은 성공, 1번은 꽝, 아니면 4번 모두 성공, 꽝 없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독립시행 확률, 총 시행은 4번,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3번. 성공 확률값 10분의 3. 그게 3번? 그럼 성공하지 않을 확률값 10분의 7이 1번. 더하기 4번 중에 4번 모두 다 성공. 이렇게. 계산 4 곱하기 1000분의 27 곱하기 10분의 7 플러스 1 곱하기 1000분의 만분의죠. 이게 1000분의, 이거는 10분의, 이건 만분의 81. 그럼 만분의 이걸 곱하면 되잖아요. 이 곱하니까 얼마 든가요? 그게 2,500분의 80. 저희 응? 뭐라고요? 그것이 2,500분의 89. 2500? 아, 약분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만 계산했구나, 너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아까 얼마? 만분의 800. 네,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빠뜨렸다는 얘기네요. 왜 매번 뭘 빠뜨릴까? 문제 잘 읽어야 돼. 넌 3회만 본 거지. 85번? 85번 다 뭐예요? 0.625 나왔어요. 0.625. 8분의 5요. 8분의 5. 다른 분은? 16분의 5. 자, 해봅시다.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 P가 놓였었어요. 근데 한 개 주사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한 뜻은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게임이 있답니다. 총 5번을 던졌는데 점 P와 움직이고 난 그 점 P와 원점 사이 거리가 1입니다. 그럼 원점 사이 거리가 1이라는 얘기는 오른쪽 한 칸에 가서 플러스 1이 P에 찍힐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P에 찍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는 P가 플러스 1일 때, 두 번째는 P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점의 위치가. 그럼 P가 플러스 1이려면 짝수 나오면 오른쪽 한 칸, 홀수 나오면 왼쪽 한 칸이죠. 근데 5번 던져서 마지막 결과가 오른쪽 한 칸에 가려면 짝수가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나오고 홀수는 2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른쪽 3칸, 왼쪽 2칸. 됐니? 순서는 상관이 없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주사위는 전형적인 독립이고 총 5번의 반복 시행을 하고 어떤 사건 일어날 확률 값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네요. 그럼 계산상 얘는 총 5번 중에 3번의 짝수가 나온다. 짝수는 6개 중에 2, 4, 6, 3개잖아. 2분의 1. 그 다음 홀수는 2분의 1. 이게 3개, 얘가 2개. 그럴 수도 있고 플러스 총 5번 중에 얘는 이렇게 나오려면 짝수가 2번, 홀수가 3번. 맞니? 그럼 짝수를 만난 기준에서 본다면
총 5번의 짝수가 2번. 2분의 1 2번. 홀수가 3번. 그렇게 되겠네요. 계산. 근데 얘랑 5C3과 5C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2번 계산하고 있네? 그럼 하나 구하면 곱하기 2하면 되겠죠? 그럼 5C는 10 곱하기 2분의 1 총 5번. 32분의 1. 곱하기 똑같은 게 2번. 2. 맞습니까? 약분하면 32분의 10. 약분하면 미리 약분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16 남고 다시 약분하면 5 남고 여기 2가 남고 그래서 얘는 8이 남고 8분의 5. 네, 이렇게 되겠죠.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 던졌는데 이게 홀수의 눈이 나와. 그러면 나는 뭐 하기로? 동전을 3번 던지기로. 3번 던졌더니 그 중에 몇 번은? 2번의 앞면이 나와야 돼요. 앞면 2번. 그럼 동전은 3번 던졌는데 앞면이 2번이면 저절로 뒷면은 1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주사위 던졌어요? 이번엔 짝수인이 나와? 그럼 동전을 몇 번 집어 던져? 2번. 그럼 동전 2번 던졌는데 2번 다 앞면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앞면이 2번이고 뒷면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뒷면 0번.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은 전형적인 독립이고, 그렇죠? 나올 때마다 동전을 반복적으로 던지잖아요. 반복적으로. 동전을 반복적으로 던지네요. 그럼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지? 각 사건이 독립, 반복적인 시행. 확률을 계산하시오.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이 케이스를 봅시다. 처음에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선택해야 되죠. 그 확률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확률 2분의 1 곱하기 순차별로 그 다음부터 동전 3번 독립이에요. 이제부터 총 3번의 시행 중에 몇 번에? 2번의 앞면 2분의 1이 2번 그 다음 뒷면 2분의 1이 1번. 여기는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지잖아? 이거는 독립시행이 아니지. 반복시행을 한 건 아니니까. 주사위는 한 번 던진다. 근데 짝수의 눈이 나온다. 2분의 1.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독립시행이에요. 동전을 반복해서 던진다. 총 2번 중에 시행 중에 2번 모두 다 앞면. 그럼 뒷면은 없다. 이렇게. 근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이제 생략해야 된다. 그럼 위에서 계산한 결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3. 그럼 얘는 16분의 9. 얘는 2분의 1 곱하기 EC는 1이죠. 1 곱하기 2분의 1이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8분의 1. 따라서 얘랑 더하면 얘는 16분의 2가 될 테니까 16분의 11이 얘랑 더 셈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16분의 11이 네, 확률값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87번. 빨간 공 3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면 주사위를 3번 던지고 노란 공이면 주사위를 4번 던지기로 했답니다. 이 이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일단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빨간 공이 3개 있어요.
그리고 노란 공이 5개 있고, 한 개의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면 공 하나 꺼내서 빨간 공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요. 근데 이게 노란 공이면 주사위를 4번 던져요. 근데 원하는 건 뭐죠? 이 이하의 눈이 3번 나와야 돼요. 이 이하 눈이 3번. 똑같죠? 이 이하의 눈이 3번. 그럼 처음에는 일단 빨간색을 뽑아야 되잖아요? 공이 몇 개 있죠? 8개 중에 빨간색이 몇 개예요? 3개. 곱하기, 그럼 이건 해결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독립시행. 주사위라는 독립사건이 반복시행 3번. 근데 그 3번 중에 3번 모두 이 이하가 나와야 돼. 3번 시행 중에 3번 모두 다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 2 약분하면 3분의 1. 3분의 1이 원하는 사건 3번. 됐네요. 밑에는 총 8번의 8개 공 중에서 5개 노란 공. 맞니? 일단 노란 공이 나온 거지. 이건 확률이 이제 정의됐고. 그 다음은 이제 주사위예요. 주사위가 총 몇 번 중에? 4번 중에 3번이 뭐가 나와야 돼요? 5 이하의 눈. 난 확률 5 이하의 눈이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 그게 3번. 그럼 나머지 총 시행이 4번이었잖아. 4번 중에 2 이하가 3번이면 나머지 한 번은 2보다 큰 숫자 3분의 2. 그죠? 3, 4, 5, 6.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그게 한 번. 이거 계산해서 2를 덧셈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뭐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이 방법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 희민이와 나래가 5번의 경기 중 3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게임을 해요. 5판 3승을 한다는 얘기죠. 한 번 경기에서 희민이가 나래를 이길 확률이야. 한 번만 더 해. 한 번 더 하면 희민이가 나래를 이겨. 아니.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희민이가 나래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희민이가 좀 더 게임을 잘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희민이가 4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돼. 단 비기는 건 없고. 그럼 4번의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째 해. 희민이가 우승하는 거야. 그럼 앞에 1회, 2회, 3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떤 결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희민이가 2승 1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마지막 4회에서 승리. 그럼 결국은 3승 1패가 돼서 우승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뭐죠? 이 앞이 독립시행이잖아요. 이길 확률이 3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반복시행, 3번의 반복시행. 그럼 총 3번의 시행 중에 2번을 희민이가 이겨야 돼. 3분의 2가 2번. 나머지 3분의 1이 지는 게 1번. 순서가 관계없다는 얘기죠. 3번이 어쨌든 2번 이기고 1번 진다는 뜻이야. 끝난 게 아니죠. 곱하기 끝났다가 아니잖아. 이겨야 되잖아. 다시 희민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이걸 다 곱했을 때 마지막 4회에서 우승이 결정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계산은 뭐 다음에 이제 계산 여러분 하시면 될 테니까 이 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